예, 돈이 모이는 곳을 주목하라 머닝 시간입니다. 오늘 머닝 첫 파트는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 풀어가고 종목 이야기도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우리 정 PB와 풀어볼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한 달간 유예한다 이 얘기인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관세 얘기 좀 갈까요? 예. 네, 일단 원래 지금 멕시코, 캐나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보편적인 관세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자동차에 한해서 한 달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3사, 포드나 스텔란티스와 같은 기업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7% 정도의 주가 상승폭을 이뤄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와 같이 USA를 통해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이제 네. 간접적으로 수출을 들어가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한시름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사실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게 한 달간 유예를 한다는 소식 자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트럼프 자체로 판단을 했었을 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계속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관세를 피해가는 업종들 우리가 쭉 봤잖아요. 네. 방산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관세를 피해갈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좀 묻어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거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관세의 다운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일단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국내 자동차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현대차, 기아차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네. 한데 이제 특히 기아차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멕시코에 있는 몬테레이에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40만 대 정도 연간 생산 가능한 상태에서 작년만 해도 이제 25만 대를 생산해가지고 그 중에서 12만 대, 대략 절반가량을 미국으로 간접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 타격이 충분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는 아마 기아차가 조금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에 또 고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힘차게 뻗어가지 못하고 또 좀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지금 살만한 때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보다는 부품주가 낫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부품주보다는 당연히 대형주에서부터 조금 더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관세가 이번 이제 한 달 정도 유예가 된 것뿐인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철폐를 하겠다라고 지금 아직 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 철폐하고 저 이제 안 해요 그러겠어요.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한다 그랬다가 한 달 있으면 안 한다 그랬다 그 다음날 한다 그랬다 오락가락하면서 그 기간은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이 묻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해도 시장이 덤덤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폭풍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얘기했고요. 자동차 가운데서는 어쨌든 기아를 더 좀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가 여러 얘기를 쏟아내는 가운데 새롭게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LNG 쪽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LNG는 몇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선박일 수도 있고 LNG 수출일 수도 있고 또 LS 가스관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뉴스는 어떤 게 포인트예요? 네.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어제 얘기했었던 알래스카 가스관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LNG 운반선이나 LNG에서 부산물로 나오고 있는 에탄올 운반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져왔었던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LNG 관련된 선박을 조선할 수 있는 선박 건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중국 조선소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수혜가 우리나라 조선사에다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LNG 운반선이나 에탄 운반선들을 조금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키워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LNG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LNG 해가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유럽도 압박하고 이제 한국에 배가 필요하다는 게 군사적인 목적이 있지만 LNG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뭐 알래스카 쪽에서 LNG 개발 운반 이런 오늘 뉴스보다는 이제 LNG 어떻게 보면 운반.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조선, 해운도 포함되나요? 해운보다는 조금 더 조선 쪽에 키워드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이야기를 꺼냈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중국산 선박,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입항을 할 때마다 한 번 때마다 14억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를 냈고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산 선박을 거느리겠다고 생각하는 선사들이 사실 조금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건조 능력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굳이 수수료를 계속 떼어가면서 굳이 중국산 선박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조선사들에 대해서 수주를 많이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대략 300여 척의 미 해군 함정을 추가적으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조선소를 이용하지 않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사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중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따로 질문을 세분화하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제가 고객인데 질문할 때 답변하신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선주를 결국 이제 트럼프의 LNG 개발관을 조선주를 얘기하셨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좋다. 뭐 이제 트럼프 피해가고 오히려 뭐 트럼프 수혜주로 보는데 그동안 이제 좀 가격 조정을 최근에 받았던 이유가 이제 밸류에 관한 부담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좋긴 한데 많이 올랐던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 조정이 그거를 해소한 겁니까? 아니면 밸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밸류에 대한 논란을 거치게 됐었던 부분들이 네. 이제 미국 이제 증권사 쪽에서 매도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좀 네. 거듭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밸류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급하게 올라왔던 하나오션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사실 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약세장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네. 가장 빛을 발하는 건 조선이나 방산처럼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수주를 탄탄하게 채워나가서 올해만의 장사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거리를 딱 픽스를 해놓고 가는 산업들이 이런 약세장에서 조금 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조정폭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올 한 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폭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방산 얘기는 저희가 키워드가 없습니다만 방산도 같은 개념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밸류에 대한 부담과 시장에서의 의심은 있지만 실적이 커버해지면서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이다. 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 얘기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조선도 역시 조선 대형 조선사가 또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기자재 쪽? 기자재가 사실은 최근에 보면 뭐 탄력은 훨씬 더 사실은 뭐 좋잖아요. 가스나 뭐 이런 거 해서도 그죠. 네. 아무래도 시가총이 좀 작은 기업들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재 중에서도 특히 피팅이나 이제 밸브 그러니까요. 이쪽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단순히 조선 업종으로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가스관에, 드렸던 예. 알래스카 가스관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테마도 함께 맞아요. 묻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테마는 테마고 어쨌든 간에 실적 베이스로 탄탄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네. 좀 고민을 하려고 한다 보면은 네. 뭐 테마를 묻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사실 이미 나와 있는 실적 자체를 가지고 펀더멘탈 베이스로 체크를 하는 게 그래서 대형 조선사를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석현 PB와 함께하는 키워드로 시장 읽기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종목이군요. 예, 좋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앞서도 우리가 조선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선과 방산의 모멘텀이 함께 있는 기업이다. 현대중공업에 관한 이야기 또 밸류 얘기도 앞서 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뭐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조선이랑 방산이 함께 묻어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HD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조선 쪽에서만 일단 보자면
그저께 아시아 쪽에서의 선사 쪽과 그 VLEC라고 해서 초대형 에탄 운반선 네.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금액이 대략 한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미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VLEC라는 게 일반적인 LNG 운반선보다도 건조 능력이 조금 더 높아야만 건조를 할 수 있는 선박이에요. 네. LNG에 비해서 그 에탄이라는 게 밀도도 높고 무겁다 보니까 이걸 운반할 수 있을 때 있어서의 그 건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VLEC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은 한 37만 원 갔다가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만 원 밑으로 갔었네요. 28, 9만 원에서 다시 네, 올라오고 네. 있는데 그러면 타겟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가격은? 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조정폭이 나왔었던 것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매도 리포트에 의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대형 주보다는 좀 더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조정폭도 크게 왔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조선 쪽도 그렇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 관련해서 이제 함정 이제 추가적으로 네.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뛰어들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3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와 함께 시장 키워드들 또 관심 종목 HD 현대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에서 우리 정 PB를 처음 뵙는데요. 네. 스타일을 오늘 파악했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와 종목들을 기대하겠고요.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시장의 키워드 살펴봤고 시장 전략 무빙으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